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최근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하락하면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누워서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이렇게 32,000 아래로 살짝 밀린다고 해도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워낙 양복을 많이 세워주고 이 31,000포인트 돌파 후에도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도 괜찮다.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쉬다가 위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왔죠. 9월 구인 건수가 전월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전월 1028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9월 같은 경우에는 1072만 건이었죠. 예상치는 이거보다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985만 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았고 심지어 전월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고용 쪽이 악화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좋다라는 부분,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수요는 살아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FOMC에서는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자신감 있게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12월 달에도 아직까지 0.75랑 0.5랑 비교를 하면은 0.75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고 0.5% 빅스텝 쪽으로 낮춘다라는 속도 조절한다는 게 한 44% 정도 됩니다. 49대 44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언제든지 뒤집혀도 되는 거죠. 거의 반반 수준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11월 CPI 나오면서 보시면 되겠죠. 11월 CPI는 미국에서 이 유가 쪽인 측면을 안정시키고자 200만 배럴씩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고 하니까 비축유 전략적 비축유를 대거 풀었죠. 이게 바이든이 이제 중간 선거를 다음 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노리고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난달 10월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과하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치 자체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CPI, 11월 CPI까지 보면서 연준위원들도 FOMC에 이제 참관하지 않을까, 참여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11,200포인트 아직 회복은 못했는데 11,000포인트 회복 시도 이렇게 나오면서 11,200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스닥은 21선 기울기가 강력하게 내려오다 이제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타고 이렇게 21선 타고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300포인트 돌파한 후에는 요 잘 안 밀리고 있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해도 밀려봐야 여기 흔들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흔들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21선이 나스닥은 요 구간인데 우리는 이미 꼬리를 말아 올리고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간다 위에서 쉬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쉬면서 혹은 살포시 이탈했다 올라온다 해도 21선 터치하고 올라와도 되고 21선 터치 안 하고 먼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상황이 됩니다. 아직 5일선도 아래에 있고 2300 부근에 있고 11선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2270포인트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한 7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 정도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다고 우리는 또 상승률 조금밖에 안 되고 다시 밀리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FOMC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나이스한 거고요. 만약에 아래로 살짝 흔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확인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좀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선물 매수한 다음에 선물 매수한 거 청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옵션 동향 쪽만 상승 포지션을 크게 늘리지 않는데 주식 매수,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옵션까지 상승 포지션을 강세장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안정적으로 그냥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양호하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00포인트 구간에서 언저리에서 아직 돌파는 아니고 돌파 시도 정도 하면서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죠. 나스닥보다 조금 더 빠른, 한 걸음 정도 빠른 정도 수준이에요. 다우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요 정도 와 있는 거고, 나스닥이랑 코스닥이 요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넘어갈 테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관련주들 뭐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친환경주가 움직이면서 2300 돌파했다 설명드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소외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그룹 쪽,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뭐 페이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바닥에서 이제 장대 항봉 세우면서 올라오죠. 추세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기보단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이 화재 사건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뭐 내년 정도 되면 안정화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단됐던 건 사실이고 주말에 굉장히 불편했던 건 사실이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까지도 다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이라는 거는 뭐 신뢰가 바탕돼야 되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뱅크런 같은 게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카카오페이는 애플페이 들어오면은 고민하던 사람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애플페이로 이동한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금융 쪽은 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건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반등 구간을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상장 이후에 뭐 한번 이렇게 이제 백신 관련해서 올라오고, 뭐 최근에는 뭐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대 항목 만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에요. 지금 7만 원 흔들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상장 가격 자체가 13만 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 가격은 이제 13만 원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뭐 본다라고 하면은 67,400원이면은 저점은 거의 상장 가격의 절반 되는 가격으로 좀 너무나도 좀 내려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노바백스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계속 이제 실적을 쌓고 있고, 향후 기대감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기 때문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먼저 치고 간 종목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어정쩡한 종목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나아요. 바이오들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신약 허가를 받거나 라이선스 아웃을 뭐 대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R&D 비용 투자하냐고 적자 기업이라서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됩니다. 신약 허가를 하나 받기 전까지는,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적자겠죠. 연구 개발은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R&D 쪽 노리는 기업들 있죠. R&D 기업들도 이 기업들이 이렇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환율을 잘 보시면은 외국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기업들 보면은 환율이 지금 1,400원대인데 부담되는 거예요.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추가 성장 동력으로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건 좋은데, R&D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 뭐 후반에서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환율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다음에 체결을 하는 이 부분은 좀 유리해요. 아니면은 뭐 인수를 할 때 좀 분할로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곳들 있죠. 뭐 HK 이노엔이나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기업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M&A 하는데 지금 환율이 좀 애를 먹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 예쁘게 한번 나와줬고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원사이드하게 최근에 밀려내려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까지 이탈했는데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크래프톤도 그래도 배그가 아직까지 뭐 과거의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인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발판 정도는 마련했다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한적으로 조금 올라가다 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더 붙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붙던지.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아쉬우면은 다음 날이라도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거래량이 꽤 되죠. 추가적으로 뭐 3연속 이제 양봉을 세워주면서 거래량을 실른다, 그런 베스트인 거고요.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노려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하루에 터진 게 아니면은.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거래량을 연속적으로 실어줘야 되면서 한두 번 더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 구간인데, 아모레퍼시픽도 바닥권에서 이제 소외주 순환매 합류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엔터주 중에서 가장 못난이었습니다. BTS가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뭐 아직 뭐 확정이 아니다 어쩌다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군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BTS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녀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하이브가 이제 악재라고 해서 반영이 됐고 성장주라고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르세라핌이 데뷔를 하고 이제 뉴진스가 워낙 뭐 또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걸그룹으로서 또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종목이 뭐 주도주로 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FOMC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과, 소외주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살짝 돌았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